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현입니다. 시장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7월도 만만치가 않는 장이 펼쳐지네요. 반도체에 대한 고점이 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던 찰나에 나온 악재들 때문에 시장은 그대로 그냥 큰 폭으로 밀려난 채 장을 마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주 원인으로 꼽혔던 두 가지 이슈를 체크하면서 시장을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요 얘기 먼저 볼까요?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했었던 인물, 월가에서 정말 유명한 투자자로 꼽히는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가 이제 간밤 전해지면서 시장의 충격이 좀 이제 번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메모리 메가 투자는 AI 정점의 신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 최대 과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AI 관련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임이 분명하기에 그래서 그의 말이 더 부각되면서 시장은 화들짝 또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플러스 메타 이슈도 좀 더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발언으로만 시장이 눌렸다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이겠고요. 메타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늘 장중 내내 들었던 이슈이었을 겁니다. 컴퓨팅 자원이 과잉 획보되었다고 판단되면 외부에 판매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아? 이게 과잉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메모리, 이 반도체들은 더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나? 이런 맥락으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생각했던 거죠. 이런 두 가지 이슈 속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크게 밀려났습니다. 자, 메타발 클라우드의 충격, 승자와 패자, 네, 오늘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정작 이 관련한 이야기를 내놓은 메타를 비롯한 이제 클라우드를 대규모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는 탄탄했습니다. 오히려요. 그런데 네오 클라우드, AI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국내에 이어지는 대형 반도체 투톱과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단 모두 일제히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시장에서는 너무 과했다. 조정 시 매수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조언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떤 부분을 챙겨야지 될까요? 이제 내일을 위한 투자 포인트 이제 잠시 뒤에 챙길 거고요. 지수 봅니다. 코스피가 7,648까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 866포인트로 그나마 코스피 대비해서 좀 버티나 했는데 역시나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게 역시나 밀려나면서 장을 마쳤던 하루였고요. 코스피 시총 상단 종목들 한번 흐름 볼까요? 일제히 내리막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기, 스퀘어, 삼성생명 등등 모두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나마 버텼던 건 바이오 몇몇 개, LG엔솔 그리고 금융사들, 은행주들은 또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반도체 투톱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들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본 그런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덜어내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의 매도 폭탄을 던질 일은 없고 조금 시장에 이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중 조절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진 바 있죠. 삼성전자는 그런데 좀 많이 팔고 하이닉스는 좀 많이 그래도 담았다 이 와중에 그런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14%의 하락이었고요. 삼성전자 28만 6천 원까지 밀린 채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장들이 쉬는데 소부장단이라고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가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서 좀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온 좀 부담스러운 뉴스에 일단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원익 IPS가 20% 크게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심텍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뿐 아닙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전력 기기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 두 가지 종목만 볼 텐데요. 나흘 만에 이제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간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달렸습니다. 며칠간 굉장히 크게 뛰어 올랐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10% 넘는 하락, 가온전선은 6% 넘는 하락세. 그나마 좀 잘 버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제히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시선을 다른 섹터로 좀 옮겨서 조선 쪽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KDDX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실패에 고배를 마시게 됐고 하나오션이 이제 낙점이 되면서 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아쉽죠? 시장이 좀 받쳐줬다면 더 괜찮았을 텐데요. 이같이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거 점검을 해봅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여부는 이제 다음 주에 공개가 되니 이 부분도 하나오션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소건설사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살아있었던 쪽, 오늘 중소건설사 또 화장품 섹터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의 약발을 오늘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종목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매기가 집중되는, 시총이 워낙에 작고 그런 종목들이 좀 튀었다라는 거 참고만 해보고요.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체크 들어가죠. 예. 내일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 김도영 위원, 또 이달의 위원과 함께 또 내일을 위한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기술주 악재, 오늘 양시장은 또 한 번의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시킵니다. 극심한 변동성의 연속입니다. 김도영 위원님, 네. 7월에도 이런 변동성 장세에 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번에 메타발 악재가 상당히 크게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 7월 달에 들어와서 연기금의 매도가 50조다, 55조다, 75조다 계속해서 금액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리고 전일 그리고 금일 양일간에 걸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타발 이슈는 저는 단기적인 노이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타가 이번에 잉여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진출을 통해서 잉여 데이터 센터를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요 근래 FCF라고 해서 이제 유동성 현금의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 현금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캐펙스 증대를 지금 발표를 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6월 초반에서도 캐펙스 증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계약에 대한 체결 여러 가지 얘기가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잉여 데이터 센터를 넘기겠다, 클라우드 사업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퍼 칩셋으로 출발해서 이제 그 블랙웰 칩셋, 이제 루빈 칩셋으로 전환, 그리고 이후에는 파인만 칩셋으로 전환할 건데 이 칩셋이 호퍼 칩셋도 굉장히 비쌌던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호퍼 칩셋이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센터를 렌트 또는 클라우드 산업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제 추가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렇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증대에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돼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7월 7일부터 시작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7월 10일 날 있을 ADR에 대한 상장, 그리고 7월 28일, 29일 정도에 잡혀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6월 달에 38만 원까지 찍은 이후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지금 6월 달부터 7월 초까지는 조정에 대한 기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달에 전쟁이 나타났을 때도 한 23만 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하락에 대한 부분은 16만 원, 17만 원 정도 구간까지 기간적인 조정을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단기적인 과열을 해소하는 또한 이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격을 줄여주는 한마디로 과열 들어갔던 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측면이 더 높았기 때문에 오늘 20선 정도에서 시작해서 하락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줬지만 이전에 3월 달에 있었던 조정폭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내일 오전 시장에는 반대 매매 물량에 대한 출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부에 추가적인 매도를 통해서 반대 매매 회피 물량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전까지 변동성을 좀 확대를 하겠지만 실적에 대한 니즈 그리고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 LTA에 대한 지속적인 이 계약에 대한 성사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노이즈는 상당히 과하게 반영을 했고 이번 노이즈를 통해서 오히려 이번 그 연기금에 대한 매도 공세가 주춤해 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우리가 좀 리스크로 반영을 했던 것들을 오늘자 전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밀리는 것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또 어찌 보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추후가 돼야지 이제 오늘의 판단을 또 맞다, 아니다라는 말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나저나 이달의 위원님,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인들이 주구장창 팔고 나갑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4조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만 그냥 던지고 나가는 외인들인데요. 환율이 그동안도 뭐 낮았던 구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높아지니까요. 이제는 1,600원 진짜 각오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반기 리밸런싱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 외인들의 매도 물량은 줄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고환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도 모자라서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으로 외환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뉴노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부동산 B2도 모자라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B2가 폭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한은은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올 상반기에만 100%가 넘게 오른 코스피에서 또 빠져나가고 있는 글로벌 펀드들의 리밸런싱 수요와 함께 또 늘어나는 서학개미 또한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해외 투자와 결제 수요로 인해서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고환율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환산 실적 개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원자재라든가 부품 비중이 높은 그러한 내수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원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현재 시장 주도주가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환율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또한 오늘 6일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되게 되면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수출 기업들을
보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전력 설비나 신재생 이와 같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또 테마 섹터도 있죠. 메가 프로젝트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 관련주 두 종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나 통신 케이블 관련주죠. 동사는 일반 송배전 전력망에 들어가는 전력 케이블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가 내연기관차에 와이어링 하네스용 그 전선 또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미군 UL 케이블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초에 엔비디아가 800V 직류 기반 데이터 센터 로드맵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을 때 그때 또 수혜주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앞전에서 또 그와 관련 이슈로 시세를 분출하고 최근에 이 많은 부근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 이후 금일 시장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에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한 종목을 더 보고 가자면 여러분들 그 SK 이터닉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종합 디벨로퍼 기업이죠. 동사 같은 경우 4,800조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신재생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동사는 SK가 세계 최대 산업그룹 펀드죠. KKR과 함께 국내 최대 신재생 에너지를 출범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이미 한 차례 소개를 해드리면서 달달한 수익을 크게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시장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주도 섹터로 메가 프로젝트 섹터 중에서 신재생 섹터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레벨을 일단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코곡 집어뒀다가 타이밍을 잡아야죠. 말씀 주셨던 대원전선, SK 이터닉스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두 위원님의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야 할 이슈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김도영 위원님의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메타, 애플 이슈 악재일까?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메타는 뭐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애플은 이제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이제 칩에 대한 그 부담감이 가격 부담이 너무해서 중국산 메모리 칩을 이제 구매할 것을 뭐 이제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한쪽은 과잉이다, 한쪽은 부족하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될까요? 이번에 애플이 가격 인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핸드폰 수요가 급속도로 감소를 하면서 아이폰 17 이제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애플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AI발 성장에 대한 캐펙스 증대, 여기에 애플이 완전히 뒤처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애플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게 이전에 계약을 했던 물량들을 대거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물량이 점차 소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후에 대해서 장기 계약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애플이 이번에 가격 인상, 그리고 이 제품이 딜레이, 이제 공급되기 전까지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한 이슈를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XMT와 YMTC에게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것을 계약을 하게끔 미국 정부에게 승인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의 D램 가격과 CXMT의 D램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굳이 중국 회사에게 손을 벌린다라는 것은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사실 애플이 진짜로 이 반도체 메모리 쇼티지가 이제 그 피크아웃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애플은 CXMT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기다릴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서 이 쇼티지 해소가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까지
이제 그 수요자에 대한 한마디로 갑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가격 인상과 이제 공급 지원, 물량 인도에 대한 지연을 이번에 정부 탓과 메모리 상승으로 조금 가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애플이 참지 못하고 CXMT와 YMTC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메모리 쇼티지 부족 현상이 극심화된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번 7월 달에 들어와서 대형주들에 대한 매도 폭탄 그리고 낙폭 확대는 그동안에 건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과열되어 있던 구간에서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그런 구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두 종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또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 지금 5가지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중순과 5월 8일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포인트는 이번에 눌렸을 때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상승하다가 오늘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조정이 좀 나타났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에 유리기판까지 끼어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굉장히 단단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 전전일에 이제 그 럭키세븐 코너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13만 원 돌파 이후에 오늘은 정말 아쉽게 전일 상승했던 부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공략과 이제 고점을 추가로 뚫을 수 있는 공략 두 가지 포인트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해소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물량 소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전 고점 언저리까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삼성전기와 이수페타시스, 네, 이렇게 또 챙겨보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달의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나도 수출력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 수출이 잘 되는 쪽인가 봐요. 위원님,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앵커님도 많이 사랑하시는 화장품입니다. 네. 오늘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투톱에 대한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비반도체 섹터로 수급 이동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6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했을 때 42%가 증가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전년 대비 30%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죠. 품목별로 본다라면 기초 화장품 카테고리가 수출을 주도했고요. 여기에서 또 색조 화장품 카테고리 또한 우리나라 평균 수출 증가율을 또 상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마스크팩 수출이 138%가 증가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를 했고요. 그리고 마스크팩 중에서도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그 수출 성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시트 마스크팩에서 이제는 대부분 아마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아마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많이 이용도 하실 거고요. 현재 마스크팩은 바이오던스 히트 이후 글로벌 메이저 리테일러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까다로운 생산 공정이라든가 비용 부담 때문에 제대로 제조할 수 있는 ODM 업체가 부족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수출에 강한 그 리바운드에 중국 수출까지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사실 화장품 섹터의 실적과 주가는 또 상저하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조정이 나오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 우리가 지속적으로 당연히 가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또 비반도체 섹터로의 또 수급 이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도 두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한국콜마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화장품 뒷면 보면은 한국콜마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정착시킨 또 업계 선두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는 단순히 주문을 받아서 제조하는 레거시 방식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인디 브랜드라든가 다국적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화장품 사업 이외에도 신약 K캡을 보유한 전문 의약품 제조 자회사죠. HK 이노엔이 있고요. 또 여기에 프리미엄 포장 용기 1위 기업인 연우를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밸류체인 내재화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한국콜마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일봉상에서 신고가에 들어갔는데 주봉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10만 원 강압 매물대를 뽑아내면서 역사적인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제닉입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제조사입니다. 글로벌 시장 트렌드가 시트 마스크팩에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사는 1분기 첫 역대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또 신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수율 저하가 있었고 그리고 가동률 100%를 상회하면서 발생한 노무비 부담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제품 수율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고요. 또 여기에 2분기 증설에 따른 노무비 부담 완화까지 또 기여를 하면서 수익성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 조정이 나오는데도 장중에 16%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닉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수출 데이터가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히는 쪽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화장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 마무리 짓고요. 두 위원님의 관심 종목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김도영 위원님의 관심 종목 먼저 체크 들어갈게요. TSE를 첫 번째 종목으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아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장 영향 피해갈 수는 없었던 상황. 어쨌거나 저희 이 최고 가격은 거의 목표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었거든요. 위원님 추가 전략 챙겨주신다면요. 네, TSE가 오늘 한 6%가 좀 넘게 눌렸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4월 15일 날 말씀드린 가격대부터 해서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6월 10일 날 또 한 번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에 대한 어떤 공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TSE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장 조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작과 동시에서 장중에 5일선과 10일선에 대한 동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부터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4천억 정도를 이제 테스트 쪽, 후공정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34만 원 유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도 봅니다. 세미TS 볼 겁니다. 어제 날짜를 기점으로 이제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좀 중요한 포인트 위원님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좋지 않은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상승했어요라고 자랑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날 여러분들이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해가지고 세미TS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죠. 동사는 그 메타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에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이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이제 뭐 조정이 금일 개파락으로 나와줬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고 또 저가에 매수한다라면 오히려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세미TS를 못 담으신 분들은 지금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의 급락은 언제나 기회를 주곤 합니다. 단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이긴 해서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요. 새로운 종목 하나씩 추가를 해봅니다. 어떤 쪽을 좀 한번 눈여겨볼까요? 김동현 의원님 하나 주십시오. 네, 전력 관련된 대장 종목이죠. LS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전선이 비상장 회사인데 LS 전선의 모회사예요. 여기서 LS 일렉트릭의 자회사, LS 에코에너지 등등에 대한 지분별 평가이익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5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달 좀 넘게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번 6월 말에 1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6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한 템포 쉬는 것이 더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보다는 좀 낮게 50만 원을 안내드리고 손절 라인은 33만 원 잡으면서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LS 예상 상승률 31.2% 계산을 해봅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도 볼게요. 위원님은 어떤 거예요? 네, 저는 오늘 3일 CNS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자재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 군산 공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을 상당히 공략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해상풍력 핵심 구조물 분야에서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를 또 수주를 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해상풍력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도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또 메가 프로젝트 관련주로 3일 CNS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일 조정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땡큐 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는 4,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되는 이 종목 3일 CNS 체크를 하고요. 포트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잠시 뒤 무료 방송이 이어지고요. 오늘은 김도영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걱정이 좀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메타발 악재, 애플발 악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아니 우리나라 시장에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제 당장 내일 금요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셔야 되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 이 악재가 어떻게 호재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참여하셔서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의 무료 방송 바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죠. 자,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김도영 위원, 이달의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길래 지금 시장은 이렇게나 또 충격의 도가니로 빠져버리게 된 것일까요? 자, 돈보기 전략을 통해서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과 함께하죠.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어려워요, 위원님. 맞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럼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나나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건 더 또 함께 맞습니다. 무너지고요. 네, 중심 좀 잡아주신다면요. 네. 참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시장이었다. 즉 무지성 매매가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기는 그런 수익이 났었던 그런 시장인데요. 지금은 모두 다 지금 어려운 시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돈보기 전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섹터의 급락 이유.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뭐 훼손된 건 아니고요. 일단 노이즈가 좀 있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날 메타에서 AI로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게 AI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로 인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급증하고 이런 흐름으로 인지를 했지만 일단은 AI 용량이 남아돈다. 그렇다면은 AI 수요가 둔화되는 그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이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애플이 뭐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이런 가격을 15에서 20% 가격 인상한다고 했고 아이폰도 가격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IT 기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AI 비용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는 수요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생겼고요. 또 애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그렇다면은 중국산 뭐 예를 들어서 양쯔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 이런 쪽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구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행정부에서는 미국 행정부에서는 허가를 내줄 리는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심리적 자극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 발표했죠. 그런데 대표적인 공매도 투자자인 마이클 베리가 한국 메모리 기업이 대규모 투자하면은 이거는 반도체 쪽의 정점 신호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되나?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은 맞습니다. 다만 속도가 조절될 뿐이죠. 거기에다가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이해를 하지만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는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일단 매도세가 강해졌고요. 또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경계감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 비중을 줄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내려 꽂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고점 신호가 나오면 좀 물량을 좀 줄이는 그래서 상단은 막혀 있습니다. 상단은 막혀 있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 거기에 매도를 쏟아붓지는 않는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섹터 레버리지 ETF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쪽 레버리지 ETF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의 변동성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도 좋았는데요. 오늘 또 소부장 관련주들 또 급락을 했죠. 이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아마 그 손절 매도 물량도 나오고 반대 매매 물량, 마진콜 물량이 내일 마지막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단기 저점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내일 하루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하단이 강하게 지지될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6월 한국 수출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가 견인을 했죠. 반도체는요. 최근에 이제 6월 반도체 수출액이 448억 2천만 달러. 지난해 동월 대비 199.5% 증가를 했습니다. 2배가 넘게 증가를 했죠. 이거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HBM, 그다음에 서버 D램, DDR5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반도체 메모리까지 해서 HBM 이 모든 것들의 하반기까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있지만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노이즈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AI 쪽에서 있기 때문에 투자는 좀 이어지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 4개 나라만 이 월 1,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했습니다. 독일이 2006년에 돌파했고요. 중국이 2007년 6월, 그리고 미국이 2007년 10월에 월 1,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무려 우리나라는 19년 만에, 약 20년 만에 이 선진국들을 거의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2026년 6월에 드디어 우리는 월 1,000억 달러. 여러분 옛날에 연 100억 달러 수출 돌파 그랬다고 박수 치고 막 그랬죠? 이제는 월 1,000억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요. 전 세계 4개에서 5개 나라만 연 1조 달러 돌파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4번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수출액 증가율이요. 이렇게 1월부터 해서 가파르게 증가했고요. 드디어 6월에 1,000억 달러 돌파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반도체 수출이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 증설하는데 2,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I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되냐? 급락한다고 지금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손절하시면 안 돼요. 하루만 더 참아 보십시오. 하지만 레버리지 쓰고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는 거는 이제부터는 줄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SK 비중이 좀 크다면은 반등할 때 좀 일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왜? 순환매가 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화장품 관련주 계속 보시라고 했죠. 화장품 관련주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견조했고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자, 반도체의 핵심주 여전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소부장 저번 주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오늘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등하고 조금 안정되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7월 달 원래는 7월에 웃으면서 행복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울하시죠? 왜? 코스닥 종목은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기관들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매도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관련주 많이 떨어졌죠. 원래는 이 코스닥 쪽이 활성화되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 바이오도 좋고 엔터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이런 로봇까지 다 좋아서 이런 쪽이 좋아야 되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 로드맵 발표한 이후로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잡주를 좀 조심하셔라. 시가총액 200억 정도 되는 동전주 조심하시고요. 바이오주 좋고요. 이번에 이제 AI나 우주 에너지 쪽으로 산업군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성장펀드 올해 30조 원 이상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BDC, 혁신, 그다음에 바이오 벤처, 이런 벤처 성장 펀드 이런 것들도 도입이 되고요. 또 승강제 도입으로 프리미엄 스탠다드로 도입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정상화되고 이런
그 부실 기업들은 퇴출되는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건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7월 정책 모멘텀이 있고 바이오 USE 있고 파트너링 기대감이 있죠. 하반기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은근히 견조하게 버텼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기술 이전이 있는 D&D 파마텍,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죠. D&D 파마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예전에 레고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도 좀 보실 필요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이 소송 리스크가 사라졌으니까 악재가 호재로 전환됐고요. 임상 데이터 쪽에서는 한올바이오 파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고, 정책 수혜주로 알지노믹스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부족한 거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낙폭과대 엔터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엔터주들이 이제 바닥을 다진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확인된 엔터만 보시는데, 엔터의 대장주 하이브, BTS의 위력이 강하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BTS 월드 투어, 위버스, 캐츠아이, 코르티스, 네, 그 이슈가 있고요. 또 SM은 엑소, NCT, 하츠투 하츠, 안정적인 아티스트 라인업이 있어서 실적이 견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엔터주를 관심 있게 보시자. 하이브하고 SM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요. 자, 화장품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화장품은 2분기 실적주 중에서 하나인데 오늘부터 봐야 된다. 아니죠. 저번 주부터 이미 봤어야 되고 2주 동안 계속 화장품은 계속 얘기했고요. 이제 화장품은 고점에서 지금 들어갈 게 아니라 단기 고점에서 좀 쉬어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콜마, 선크림 하면은 한국콜마죠. 그리고 파마리서치, 리쥬란, 스킨부스터, 안티에이징 크림의 리쥬란의 파마리서치 얘기해 드렸는데, 최근에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 외에 증권주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리면 증권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관심 있게 보셔라. 자, 그리고 하반기 실적주로 방산주도 좀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전쟁 끝나면 그때부터 방산주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선주들 굉장히 좀 견조하고, 미국 군함 MRO 사업도 있지만 미국 군함 및 추가적으로 이 실적이 높아지는 LNG선,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로 조선주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AS 종목 한 종목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 딱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글로벌적으로 이 신약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이 차세대 FcRn 신약에 아이메로 프루바트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난치성 루마티스 관절염 쪽에서 그 임상 데이터에 성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입증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화살표 신호 있고 밑줄 쫙 그었는데 지지하고 있죠. 네, 요 라인 부분 지지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 관심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에 그 다음 가치주, 뭐 그리고 그 다음 섹터로 자동차 로봇을 묶어서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보였고요. 요즘에 그 자동차고 로봇 섹터들이 고점에서 반토막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지금 자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화살표 신호 밑줄 쫙 그었는데 역시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 로봇의 핵심 부품을 여기에 핵심 부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전기차 모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 쪽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보시고요. 목표가는 편하게 70만 원까지 보시고 손절가 40만 원 대응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공개 방송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웅 위원님의 무료 방송은 바로 지금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반도체 투톱은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립니다.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는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